오늘 역시 LH 사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또 이 국수본 수사가 또 진행 중인데 정치권에서는 이 특검을 놓고 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 검찰을 이 수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법적인 문제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고요. 이 얘기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순애 시사평론가께서 좀 의견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정부 합동조사가 1차예요. 1차. 1차는 네. 국토부 직원하고 LH 직원 대상 14,000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20명이 처음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의혹 제기한 13명에다가 7명을 더 추가로 이제 조사해서 그 투기 의혹자로 이제 대상화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4,000명에서 겨우 이제 7명이 더 추가돼서 20명, 전체 20명이 투기 의심자냐, 그 사람들만 수사를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고, 또 이제서 수사를 들어가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가요?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주체와 수사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게 이제 특검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특검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되고 또 발의를 하면서 이제 숙려 기간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합의만 되면 이제 신속하게 처리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한 달이 넘게 걸려요. 또 특검을 이제 누구로 할 거냐, 특검도 수사의 범위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 지금 LH 투기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선을 긋고 있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이 한 명이 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검찰을 더 늘리는지 아니면 두 번째로 이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있잖아요. 부패, 네. 경제, 공직자, 선거 이런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관점에 따라서 부패의 범위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서 야당이 제안하는 게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거를 검찰이 수사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거를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요구가 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좀 이렇게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이 야당도 제가 알기로는 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검찰 수사를 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특검 수사를 더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특검 얘기는 또 이제 후보가 또 제안했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경찰에 힘을 실어준 이후에 또 나온 발언이라서 여당 내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 검찰이 또 대거 투입되는 합동 수사 이것이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수사 주체가 바뀌어야만 저는 수사 방식이 지극히 현실적일 수 있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 검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6대 중대 범죄의 범위에 이 부동산 투기, 이건 부패의 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함시켜서 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그거에 답변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예. 일단 요거를 LH 사태라고 얘기하는 걸 좀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이게 LH 사태라고 하면 자꾸 LH 직원에 대한 조사로 지금 국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제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정확히 명명하고, 제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한 땅부터 조사를 해서 이 땅에 대한 토지를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누군지, 네. 실소유자가 누군지, 차명 거래를 다 파악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름 자체를 3기 신도시 투기 사건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제 여기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 이제 1차, 2차 신도시 때는 이제 검찰이 경찰 등과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보면 이게
타짜들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특히 이제 TV 보셨겠지만, 땅에다가 이제 나무를 막 심어놓고,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놓고 나무 보상 받는 그런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무 보상비만 6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타짜하고 싸우려면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저는 이거를 경찰의 수사만으로 의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새롭게 출범한 경찰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시험대다.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한테 거의 설득력이 별로 없는 주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6대 범죄 말씀하셨는데 6대 범죄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하게 6대 범죄에서 부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기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게 중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사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개연성까지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나중에 수사에 참가하게 되면 6대 범죄로까지 발전한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검찰이 정확히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 처음부터 검찰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야 나중에 중대범죄가 발견됐을 때도 공소유지라든가 유죄를 판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특검을 주장했는 게 이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주도해왔던 여당 입장에서 특검 주장은 굉장히 전향적인 주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야가 확실하게 좀 합의를 봐야 되겠다. 특검도 합의를 보고 특검에 시간이 걸린다는 최순애 평론가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검찰을 합동수사특별본부에 투입을 시켜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과 특검까지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타결을 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들이 벌써 우려하고 있는 게 특검이냐 검찰이냐 이렇게 싸우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과연 그런 거를 벌써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정치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거든요.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오갈 것 같은데 역시 정치권에서는 이 과거 검찰의 이 책임 문제 특히 여당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김찬희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LH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LCT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LCT도 이제 검찰이 잘못한 게 많겠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헛다리 짚는다. 헛발질한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제가 2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1월 달에 월성 원전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때 야당이 국민의힘이 북한과 관련지어서 USB 의혹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이거로 야당은 끝났다. 야당은 북풍에 더 빠졌다. 여당이 오히려 살았다. 제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죠. 그러고 나서 예. 그 문제가 흐지부지 됐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제를 정점을 쳐야지 옆다리를 치는 것은 문제에 오히려 해결을 흐트러뜨리고 이게 본질을 흐리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LCT 문제도 문제는 문제인데 지금 부동산 3기 부동산 투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LCT 때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과거에 경찰은 잘했냐 이거죠. 경찰은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인 집단이에요. 그럼 고문을 해서 과거에 사람 죽인 집단들한테 어떻게 수사를 맡기냐고요. 이렇게 과거에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더 맞냐 경찰이 더 맞냐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그런 걸 청산하자는 게 개혁이고 진정한 개혁은 수사를 잘하고 문제를 파헤치고 잡아야 될 범죄자를 잘 감옥에 집어넣는 거 이게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에 검찰이 뭘 잘못했냐 경찰이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역시 헛다리를 짚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회피하면 이번 수사도 흐지부지돼서 오히려 국민들의 실망감과 허무감만 커지지 않을까 이 점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이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진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투기가 이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정치권으로 가면 여러 가지가 좀 혼탁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제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고요. 이 국민의힘도 전수조사엔 동의하지만 여당부터 먼저 해라.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필요한 좀 법률을 먼저 좀 통과시키는 게 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최순애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 LH 투기 의혹이 단순히 이제 LH 직원에만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이제 문제 의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것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기를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농지 소유라는 것은 사실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만 갖게 돼 있거든요. 또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하자라고 얘기까지가 나온 건데 일단은 저는 이걸 순서를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가 지금 이제 투기 의혹 내지는 농지를 갖고 있는 거냐 또 그 과정에 어떤 불법이 있었냐라는 이제 국민들의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그 의심이 생기는 것이 자칫 저는 이제 LH 본연의 문제가 또 희석되거나 또 멀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특히 선거 국면에서 선거에 대한 어떤 또 관심을 또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국회의장님이 나서서 외부 기관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저는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특히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가 또 해야 될 일이 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지금 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게 또 보완하고 개정해야 될 또 법적 처리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월 임시국회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에 또 합의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이 부분을 단지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전수조사로 이렇게 뭐 이런 문제의 어떤 초점이 흐트러지는 거는 저는 또 한편으로 막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러면서도 같이 하자라고 같이 안 하면 본인들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먼저 해라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이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럼 본인들은 가만히 계시고 제3의 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대신 국회의원들은 필요한 법안을 빨리 개정하는 게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은 여야가 공히 다 발의한 법안들이 좀 있어요. 지금 2014년부터 발의됐다 폐기되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는데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180석의 거열을 합치면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지금 이제는 쓰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정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 국회의원들의 이 기득권 때문에 그런지,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네. 이해충돌방지법이 스스로가 고양이가 자기 목걸이를 고양이한테 누가 거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이 좀 이제 답답한 게 김태년 직무대행이 처음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가 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동의했거든요. 네. 근데 진행이 안 되면서 아까 이제 최순애 평론가도 얘기했듯이 여당 먼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야당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차제 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뿐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 정당이 있죠. 기본소득당.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전 선출직 공무원을 다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까지 합히면 4,294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박영선 의원 말이 많습니다. 이거 박영선 의원 말들이 이게 토지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역순으로 조사하는 게 맞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려면 선출직 공무원인 4,294명인 이걸 다 조사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로 강하게 국민들이 압박을 하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압박을 가해야지만 국회가 이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부패 사건이 발생하고 뭐 했을 때 반짝반짝 늘 기사에 뜨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도 있던데 벌써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참 국회가 좀 제대로 된 입법 자기 목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예, 좀 방울로 좀 이번에는 좀 달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이제 이번 주에 이 목요일, 금요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여야 후보 단일화가 과연 성사될지, 특히 야권의 이 단일화, 이게 좀 뭐 어떻게 되는지 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요.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부에서 오세훈 후보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좀 매끄럽게 되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최순애 평론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의 후보가 되면서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을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뭐 단일화의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이제 기층의 저기 정서가 있는 것 같고, 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단일화 의지를 의심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그 일괄 타결, 경쟁력 조사를 하면서 또 전체적인 이 단일화 과정을 일괄 타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이제 왜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느냐, 후보 신노팀이나 내지는 후보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김정인 위원장하고 담판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안철수 후보 쪽의 정치적 미숙을 짚기도 하고, 또 뭐 양보만 요구한다 우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양쪽 그 단일화 주체 간의 어떤 불신 이런 것도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표면적으로는 이제 오세훈 후보 쪽은 이제 그 적합도하고 뭐 경쟁력 조사를 절충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인 거고, 안철수 후보 쪽은 이제 경쟁력 조사를 하자, 그 다음에 토론도 좀 줄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는 이것이 이제 19일 날 어쨌든 단일화를 하겠다는 큰 목표는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양쪽에서. 저는 이제 단일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참혹함이랄까, 그 경우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플러스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의 공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안 되면 각자가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 선거 과정 중에, 당내 경선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토론 중에 정치적 결정을 통한 단일화를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단 후보들의. 네. 예. 그러니까 그 실무자나든가 어떤 당이 이제 빠지고 후보와 후보 간의 정치적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요즘 누구든 간에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네. 또 오세훈 후보가 이제 처음에 시장 출마할 때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입당을 권유하면서, 입당을 하면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초기의 어떤 그 마음도 저는 살아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전체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실무적인 협상이 좀 안 되면 후보와 후보 간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이 저는 3, 4일 내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보수 중도층을 살리고, 특히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 거를 희망을 한 오히려 가능성 있는 후보가 그런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그 경선에서부터 이변을 일으키면서 이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게 이 단일화를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원인으로 언론들은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가요? 안철수 후보가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 김찬희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해서 이게 10년 전의 일이 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건데, 예. 저는 안철수 후보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다.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경선 룰이면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선 룰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바꿀수록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안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졌을 때 과연 그거를 승복하고 안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이
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여론조사까지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어느 후보든 뭐 승복 안 할 수가 승복을 없지 해야 않을까요? 될 텐데 예. 요즘에 경선 룰 자체의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사실 경선 자체가 마지막 여론조사를 미리 좀 보고 경선 자체가 파토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단일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야권의 문제는 역할 부분밖에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한 명은 서울시장, 한 명은 대선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일괄타결 보지 않으면 네. 참 이게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두 세력이 만약에 이질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갈등도 많았고 그 점이 합의 보기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예. 끝까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저는 단일화 방법은 오세훈 후보가 통 큰 양보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안 하면 이게 3자가 나오게 되고 지금 이제 LH 3기 신도시 투기 사건 이후로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곤혹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둘 다 나가도 이기지 않겠냐는 이 3자 필승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3자 대결 구도에서도 그 야권 후보가 불리하지 않다는 네. 그런 여론조사도 지금 나왔습니다. 예. 저는 그거 보면서 1987년 때 네. 4자 필승론이 생각나요. 그래갖고 그때 민주 세력이 분열돼갖고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당과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최악의 상태지만 아직 3주나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해지는 게 그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통 큰 결단,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여론조사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오세훈 후보가 진짜 초심대로 이 통 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철수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최순애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후보의 통 큰 결단. 예,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다. 예, 주관적 예측으로는 가능하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는 시장을 계속하고 대권 도전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세훈 후보, 양보한 오세훈 후보는 이제 대권 도전에 바로 가는 거고, 지난 경선 과정에 어떤 그 중도화 전략, 그리고 단일화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후보라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서 지금 계속 이제 약진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10년 만에 어떤 정치적 가능성을 얻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몰아서 그 여세로 대권 도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안철수 후보는 속내로는 그럴 거예요. 내가 서울시장 찍고 대선 도전하겠다. 근데 그거는 만약에 통 큰 양보를 얻어서 본인이 후보가 되고 시장이 됐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로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서울시장을 하고 또 대권까지 도전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어느 쪽에도 후보가 되면 잠룡 후보에 등재가 되고 거기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주목을 받고 있고 지지율이 계속 높아가면 그분도 누가 되든 간에 대권 잠룡에 포함이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속내는 그거일지도 모르나 추측컨대 큰 양보를 얻어서 시장이 됐으면 그 부분은 접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박영선 후보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박영선 후보 얘기는 수요일에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시간 관계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주의 정치전망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한부소장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